Here's 11번째 guest, Jay.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친구, 인터넷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정말 찾기 힘드시죠? 영어 동호회 모임에 가려니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안 맞고 막상 가보니까 초보자라서 상대도 잘 해주려고 하지 않죠. 영어권 국가로 유학 가려니 비싼 비용에 말문이 막히고 영어 회화 학원에 갔더니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 내가 말할 때만 바라보는 듯한 따가운 시선들, 말하기가 혹시 오히려 더 두려워지셨나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힘든 환경에서 영어를 하려니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결책을 물으시는데요. 그 질문들 중 가장 많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퇴근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외국인과 원하는 시간에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두 번째, 학교 갔다 와서 원하는 시간에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영어 왕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영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예비 영어왕님들, 하루 평균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1시간? 30분? 10분? 5분? 0분? 영어로 외국인과 자주 대화를 하게 되면 얻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재미로 이어집니다. 재미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영어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과 영어를 해야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두려움 없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외국인 대화 파트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말하는 영어 온쿱에서 찾으세요.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1661-1217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만나보실 분은 인천공항에서 영어 통역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국내파이기도 하고요. 영어에 대한 관련된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 영어왕님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영어 관련 지식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Hi Jay, thanks for joining English Wang.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Jay.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glad to meet you on this program. Talking about who I am, I'm Jay Park. I'm currently living in Goyang Province and I'm working at the engineer port, so you might be able to find me somewhere at the engineer port. I'm also moonlighting as an English interpreter for many different fields. Especially, I used to work for some professional volleyball team as an English interpreter, which was very memorable to me. And I'm now here to give you some advice as much as I can. I hope you could take such advantage of me. Thank you. 예, 정말 좋습니다. 같은 내용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초보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말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은 제이팍이고요. 그러니까 박이고요.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출입국 하실 때, 이제 저 인천공항에서 찾아보시면 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부업차 잉글리시, 이제 영어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까지는 몇 년 전에는 어느 프로 배구단에서 영어 통역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가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에 출연한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조언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뭐 조언을 얻어가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조언 굉장히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력도 이제 그 배구단 통역사 하셨고요. 그 참 신기한데 그 어떤 배구단 통역사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가 사실 국내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포츠 보다 보면 뭐 농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많이 용병이라고 하죠.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감독하고 이제 제가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면은 뭐 작전 타임 때도 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너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훈련 때 뭐 좀 잘못하는 게 있거나 뭐 좀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뭐 생활 전반적으로 제가 매니저가 돼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재밌는 직업 같은데 그 하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많죠. 근데 우선 이게 영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발음할 때 그 F하고 P 발음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배구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 배구는 전이 후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후위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수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비라는 단어가 이제 defend잖아요. defend잖아요. F 발음. 근데 제가 그거를 P 발음으로 하니까 이제 defend는 뭐뭐에다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defend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진짜 연습 중에 한 15번? 20번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감독님은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대박.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할 건데 이제 발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예. 네. 아, 한국 사람이 못하는 발음들이요. 제가 보면은 P하고 F 발음 그리고 R하고 L 발음. 이제 한국의 보면 R 그냥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L하고 R의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들었을 땐 이게 L인지 아니면 R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도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헷갈려요. 제가 일부러 막 노력해서 발음을 안 하면은 진짜 어느새 그냥 그 한국 발음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저도요. 제가 옛날에 미군 애한테 배틀 크루저 이렇게 발음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냐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틀 크루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알아듣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뭐 눈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발음을 참 잘하면 좋은데 이제 못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뭐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모두 한국인이.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 할 때는 발음은 사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지적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라이스라고 하면은,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밥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R 발음하고 L 발음이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외국인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 크크크 하고 웃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도 다 알아는 듣는데 약간 재밌네.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방송 중간중간이라서,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조금, 기억났다 말다 하는데, 또 생각나면 또,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제이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솔직히 계기라고 할게 좀 뭐하지만은 우선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어느 학원에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단어 몇 개 주고 선생님이 이거 발음해봐라 이거 무슨 뜻이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school하고 book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영어라는 매체를 처음 제 보니까 스쿨을 저는 뜻도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CH가 치읓 발음난다 그거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스쿨을 이제 수출 익스포트 뭘 수출한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수출이구나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배워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굿모닝을 읽는데 구루드 모르닝이라고 읽었어요. 그래도 근접하셨네요. 저는 학교도 아니고 이제 무슨 수출로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저보다 나으시네.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북을 보크 이랬어요. 오가 들어갔으면 보오크 이렇게 장 발음으로. 예. 그래서 그만큼 영어 진짜 몰랐는데 이제 그 영어 학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으면 되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어느 과제가 끝나기 전까지 집을 안 보내다 보니까 좀 공부를 좀 속칭 빡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적으로 영어 내신이 조금 앞서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호스트님도 웬디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법 독해 말고는 좀 치중을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듣기하고 말하기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살다가 2008년에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처음 갔는데 2008년에 그때 막 터번 쓰는 사람이 있고 공항 자주 가시면 알겠지만 되게 태국에 오시는 분들은 스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황색 망토 막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날 동양인 보다가 서양인 가끔 인생에 보다가 거기서 보니까 눈 돌아보면 서양이고 눈 돌아보면 중동인이고 막 너무 신기해서. 예. 그리고 미국에 가니까 막 내가 정말 듣기 평가에서 배웠던 영어가 막 진짜 랩으로 나오니까 너무 압박도 되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나갔지만 내가 더 영어 잘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또 무슨 세상이 날 기다릴까 막 더 많은 사람들 교류하고 막 이러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느낌 100%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느낌 강하게 받고 사실은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제가 어릴 때 그냥 강제로 할 때는 공부로서 접근하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걸 어거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필요성을 스스로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서는 내가 진짜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영어 자체는 6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영어가 공부가 좀 이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진짜 실용 영어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 25살부터 저랑 비슷한 시기 하셨네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그때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 영어가 어떻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예. Jay,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what you are is a result of what you have been 이고요. 이거의 뜻은
이제 너의 현재 모습은 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의 결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4개월 정도 했었어요. 옛날에 2010년도에. 그때 대학교에서 했는데 대학교는 당연히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문득 벽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영어 공부할 때 다 공부하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써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쌓여가고 이제 계속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쭉 해왔던 게 지금의 나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난 더 잘할 수 있겠지 막 이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학 갔으니까 막 성공도 하고 싶고 막 더 사람이 성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몇 살이었고 갔을 때는 몇 살이고 얼마나 있으셨나요? 거기 미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총 4번 갔는데 2번은 관광이었는데 이제 2번이 제 어학연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4개월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제 LA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 지원받아가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인가? 그때는 텍사스 좀 시골이 있어요. 텍사스의 샌앤젤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어서 한 5개월에서 5개월 반 정도 있었었죠. 예. 텍사스 좀 발음이 약간, 뭐랄까요, 좀, 레이지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부지방 그 미국 발음이. 네, 그쵸. 네. 많이 다르잖아요. 어땠어요? 네, 그래서 Yo man, came all the way from the Korea 막 이러더라고요. Came all the way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때는 이게 좀 방송에서 이런 좀 양아치 영어 좀 이런 얘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발음도 약간 흑인 발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고민했는데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제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부에 좀 오래 출장 가시거나 그러실 일이 있으면은 제가 추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중에 더 헬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백인과 흑인의 이제 인종차별을 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가 남부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부 영어의 이제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 그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은 제가 그 영역별로 얘기하기 전에 이게 그 대상 따라 좀 조언이 달라지는데 우선은 이거를 듣는 사람이 좀 성인분이고 사회생활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읽기 같은 경우는 왕도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단어, 수거, 구문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어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불가산이냐 가산명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명사에 따라서 되게 많이 뜻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몰라요 저는 그런 쪽은. 그러니까 어떤 표현하는 그것들을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가 이런 거는 아는데 한국말로 이게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이름들을 제가 용어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 countable, uncountable 이런 거잖아요. 셀 수 있냐, 이제 불가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fire 이건 그냥 불이잖아요. 근데 a fire 이렇게 앞에 a를 붙이면 화재 사건이라는 뜻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알고 있는 그 10minute 그 분이 이제 그 형용사는 minute 이래가지고 뭐 되게
꼼꼼한, 막 이렇게 뭐 되게 작은, 막 이런 좀 뜻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뭐, interest, 호기심 이런 것도 있으면 뭐, 또 뜻이 또 이자란 뜻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몽골인 친구하고 이메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프레지던트는 이제 총장인 건, 이제 총장의 뜻인 게 어느 조직 리더란 건 아는데, 예. 이제 사전에서 프레지던트를 쓰면 대통령이라고 먼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예. 내가 만났던 그 대통령은 잘 계신가요?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좀 쓰실 때 뭐 단어 수거 구문을 좀 많이 외우시고 그거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쓰는 거를, 좀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토익이 영어 실력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토익 점수가 높은 게 사실은 영어 공부를 내가 잘하고 영어 잘하는 뜻은 아닌 건 맞는데 예. 그 토익에 써 있는 듣기나 뭐 읽기 이런 전반적인 그런 컨텐츠는 상당히 원어민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상당히 그런 거를 내가 구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고용은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앞으로 뭐 발주를 보낼 때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좀 편지를 쓰실 일 있을 때 좀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단어 수거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에 익숙해져서 좀 써먹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수거가 뭐죠? 수거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phrasal 부동사라고 하죠. 예, phrasal verb. 예. 그래서 뭐 look around 아니 give up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뭐 give out, give away. 예. 네, 그래서 그 giveaway도 그래요. 그냥 giveaway는 다 뿌린다인데 그걸 명사로 쓰면은 이제 경품이란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아는 게 좋고 그리고 구문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구문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용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not A but B 뭐 이런 기억하시는 뭐 you are not the one 뭐 but you are the animal 뭐 you are not the human but 뭐 animal 이러면 너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이런 좀 문장 패턴 같은 거를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좀 독해 속도 면에서도 좀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쓰기는 어떻게 하시죠? 쓰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수거 구문 많이 공부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정확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어떻게든 문법적 오류가 있든 없든 우선 자기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어쨌든 문법이야 나중에 지식이 쌓이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호스트 앤드류님과 뭐뭐를 해서 이렇게 잉글리시 왕에 출연을 했는데 오늘 토스트가 참 맛있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단어를 내가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오늘 내 영어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단순히 영어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표현, 내가 배운 단어를 통해서 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장점이 단순히 예문을 외고 이렇게 쓰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의 스토리랑 결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쓰기를 공부할 때 표현을 나의 얘기에 많이 접합해서 쓰는 게 상당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앞으로 쓸 때도 내 생활 패턴은 항상 좀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빨라지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연습을 난 그래도 하고 싶다. 난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좀 제가 고생을 했던 영어 공부를 말씀드리면은 중고등학교 문제집이나 토익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세요. 한 지문을. 그리고 모든 한국 영어 교재는 해석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해석본도 되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해석본을 보고 역으로 영작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말로 영작한 게 계속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이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썼던 기억이 나면서 많이 영작 공부가 도움이 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예. 네. 그럼 듣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듣기가 저는 제일 약해요. 저도 지금 영어 통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전화로 듣거나 아니면 뭐 미드 보면 저도 못 알아듣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 왕도가 없는데, 그래도 진짜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가 중요하다, 뭐 발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어민 발음에 치중하면은 되게 내가 듣기를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해외 영업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인하고 얘기하실 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한 10번 중에 한 2-3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게 전화 영어 같이 무슨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동 사람 얘기하면 진짜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인도 사람하고 러시아, 유크레인, 뭐 독일 사람이랑도 얘기해봤고 약간씩 좀 틀려요, 확실히. 그리고 인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되게 딱딱해요. 그 발음이나 이런 게. 네. 그 인도 사람 특유의 어디 멀리서 들어서 저 인도 사람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 사람 특유의 그 발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사람도 진짜 저는 지금도 바이어 만났는데 인도 사람이면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막 통역해야 되는데 제가 alternative라는 단어를 분명히 alternative 이러거든요. 예. 예. 인도 말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중동 사람 그리고 중동 사람 얘기할 때 특징이 알 발음을 받침으로 안 쓰고 알을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도 영어당 생각이 안 나는데 알 발음을 따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약에 중동 사람 만나시면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 공부를 좀 나이가 많이 해야겠다 이러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는 우선 저는 테드가 좋은 것 같아요. TED. 그래서 CNN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어민 위주 발음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그래서 좀 영어가 모국어 아닌 사람도 테드에 많이 나오고 동양인도 테드에 나오고 네, 그래서 다양한 발음을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하나 봤던 거는 북한 탈북자가 나오는 거였는데 네, 저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북한 탈북자가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등학생인가 뭐 그 정도 됐고 한 사람은 성인이었는데 둘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그 아무래도 발음이 딱 들어봤을 때 저거는 한국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 발음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마지막에 박수로 막 쳤어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고 그 자기를 표현을 못하는 상태에서 발음에 치중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날씨에 관련된 이름을 가진 그 연예인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인터뷰하실 때 유노를 영어 한 20번 하면 한 10번을 하시더라고요. 유노 그러면서. 근데 정말 잘못됐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좀 허세적인 영어보다는 내가 좀 정말 발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히 알아듣고 정확히 얘기하는 좀 실용적인 영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듣기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발음이 어떻게 됐든 우선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원어민 발음에는 발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phonology라고 이제 음성학이라고 이제 발음 규칙을 좀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아까 이제 동기라는 단어에서
네, motivate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motivation인데 예. 그게 그 음성학기 중에 mechanical T 사운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가 끼면은 그게 R 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motivated. 그래서 baited가 vated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 되게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다 얘기하기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운 게 있지만, 발음 규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발음 규칙을 내가 알고 듣는 거랑 모르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발음 규칙을 내가 공부하고 듣는 거랑 같이 결합하면 좀 많이 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듣기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요. 제가 처음에 네. 사실은 필리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제가 따로 공부하고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2년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토익이 900점이 넘게 나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듣기 해봤자, 많이 해도 안 될 거다. 어차피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 안 들린다. 미국 영화 보고, 미국 드라마 보면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이거는 무슨 못할 그런 영역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냥 재미로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거는 주로 연예인 좀 잡담거리 같은 게 많이 있고 좀 그런 식인데 미국 네. 쪽에를 보면은 자기가 혼자 나와서 카메라 이렇게 손으로 앞에 들고 거리에 네네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거나 그냥 자기 혼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게시판에 네. 글 쓰듯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자기가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일기를 입으로 쓰는 거 마냥. 네, 그쵸.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외국인이 하는 거 위주로 봤어요. 외국인은 이제 영어를 하는데 좀 느리게 하니까 조금 네.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유튜브라는 게 보면은 또 관련된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클릭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재미가 들려서 유튜브가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들으면은 제가 웬만한 아메리칸 슬랭도 다 알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기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웃는 네. 포인트 같은 게 좀 한국 사람들이랑 달라요. 좀 개그 좀 코드 같은 게 약간 달라요. 그런 것까지 네네네.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네. 지금은 들으면은 제가 듣기가 안 되시는 분들의 이유를 조금 보자면은 네. 이제 미국 사람들만 이제 아는 그런 코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만 아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나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러닝맨에 나오는 누가 했던 얘기나 유행어 같은 거나 그런 걸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들었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예. 얘기인지. 그 내용을 그쵸.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아메리칸 컬처를 아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들리는 네. 것도 더 많게 돼요. 그렇죠.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 만약 계속 얘기를 했으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예. 내가 꼭 영어 아니더라도 내가 많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 영어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나는 다 괜찮게 들리는데 뉴스 들으면 안 들린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들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아웃브레이크 이런 단어 모르시잖아요. 아웃브레이크 발발 이러면 브레이킹 뉴스 이러면 브레이킹 깨는 뉴스 이래가지고 황당히 되게 안 좋은 소식 이런 표현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배경 지식 모르다 보면 아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진짜 듣기를 잘하고 싶으면 이제 호스트 앤드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방면에 좀 귀를 많이 열어야 된다.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하기 영역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기 영역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말하기 영역을 저는
좀 강제로 공부가 되는 게 저는 통역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모든 사람이 통역사가 아니니까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단어 카드거든요. 네, 이제 단어 카드가 뭐냐면 모닝 어쩌구라는 문구 회사 아시죠? 네. 예. 네. 거기서 그 직사각형으로 플래시 카드를 좀 많이 팔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나 사요. 그래서 하나 사면 앞면에는 한국어 문장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너다. 이렇게 적어놓고 뒤에 All I need is you 이라고 적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너야. 이게 뭐였지? 이러다가 그걸 한번 발음해보고 정답 확인하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제 집에 이게 한 3,4천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출퇴근길 아니면 뭐 학생 때는 밥 먹을 때, 뭐 집에 갈 때, 뭐 등등 이제 짜투리 시간에 계속 그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0개는 최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문장을. 그래서 만약에 따라 하실 거면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박스를 3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A는 내가 완벽하게 아는 카드 모음 박스, 그리고 B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박스, C는 완전 내가 이거는 뭐 거의 기억 안 나는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200장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한 100장은 거의 내가 진짜 이거는 절대 모른다 이런 카드, 그리고 70개는 좀 내가 애매한 카드, 그리고 30개는 확실히 아는 카드 이렇게 준비하셔서 계속 공부를 매일매일 하시다가 들어오시면은 내가 애매하게 아는 게 이제 완벽하게 알고 모르는 것도 애매해지고 아는 것도 완전 모르게 되고 좀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분류를 계속 매일매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A 박스는 쌓여가고 B 박스, C 박스는 점점 개수가 줄어가고, 그러다가 또 자만하게 되면 A 박스에 있는 게 또 모르게 되면 또 B, C로 이동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는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구동사, 아까 제가 구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구동사가 phraseable. 예. phraseable.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좀 매체를 많이 보면 hitting on somebody 이러면 이제 누구누굴 유혹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아니면 look around 이러면 이게 주위를 둘러보다, sneak around 이러면 바람 피다, 아니면 cat around 이러면 어리저리 유혹하다 이런 단어가 다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extinguisher 이러면 소화기잖아요. 예. 근데 extinguish가 뭘 끄다 이랬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 날 때 저 불 소화해 이러잖아요. 야, 불 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불 끄다 put out the fire 이거거든요. put out the fire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extinguish fire 이러면 불을 소화해 이렇게 들리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뭘 미루다 이러면 delay, postpone, procrastinate 이렇게 다 있지만 put off 이란 단어를 내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좀 구어적인 카드는 phraseable 이제 구동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청취자들한테 예비 여왕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영어랑 말하는 영어랑 조금 틀린 게, 말하는 영어에서는 구동사라고 하셨나요? phrasal verb.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실제로 책에 써 있는 영어는 이제 phrasal verb를 좀 줄이고 그렇죠. 이제 좀 축약되어 있는 좀 단어들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으로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책으로만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이저 벌브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들었을 때 모르고 썼을 때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물론 책에 있는 영어를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예, 이왕이면 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당연히 맞으니까. 예, 예.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다음에 뭐 합니다. 여기 이제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스테이 같은 거 쓰겠지만, 보통 방송엔 스테이라고 안 하지만, 스테이라고도 알아듣지만, 이제 stick around, 이러거든요. 예. stick around for 4 minutes. We come back for the next show. 이러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stick around가 이제 어디에 이리저리 그냥 꽉 붙어 있어라. 채널 고정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책으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말 하지만 이제 그 phrasal verb를 많이 외우는 게 회화하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음은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 통역사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외 바이어도 만나지만 국내 기업 해외 영업 담당도 많이 만나거든요. 아, 예. 그러면 구수하게 한국 발음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아까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발음 R이나 L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발음은 아니더라도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중소기업 상품을 상대로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도마거든요. 찻볼. 예. 예. 찻빈볼드인데, 이제 그거를 거기 아래 칼을 꽂아서 칼과 도마가 항상 옆에 있어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예. 이제 거기서 지금 칼을 꺼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get the knife out of chopping boar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get the swords out of your chopping board 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word는 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상하면 갑자기 그런 검집에서 갑자기 장검이 촥 나오는 장면이 바이어 머리는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갑자기 what?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예. 한국 사람도 있고 제 다 같이 있는데 what? 이러면서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갑자기 검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발음은 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기 UN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영어 그렇게 잘하시거든요. 막 mobilize라는 정말 고급 단어도 막 이렇게 쓰시고, 네, 그런 거 보면 영어 정말 잘하시는데 발음만 그냥 영어 원어민 발음이 아니고, 터미네이터의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분도 영어 원어민 발음 아니거든요. 호주 발음이잖아요, 그 사람. 네, 예. 근데 터미네이터에서는 미국 발음인데 그 사람만 호주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출신이 어디구나 정도만 파악하는 도구일 뿐이지, 발음은 말 그대로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컨텐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자기가 일단 말하고자 하는 거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면은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가 그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 약간 인도 발음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CEO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CEO까지 갔고, 인도 사람들 중에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IT 쪽에. 다 보면은 인도 발음으로 해요. 인도 발음 진짜 특이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공부 방법 많이 안다고 해도 내 원어민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 말을 할 때 내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냥
그렇잖아요. 네.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국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잘못든 틀리든 시도해보는 거. 그게 말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네, 정말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영어에 대해 흥미도 없었을 테고 그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미국 되게 많이 다녀봤고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뭐 라스베가스, 뭐 LA 다 많이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세계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도 해보고 그리고 영어도 쌓이다 보니까 통역사를 일해보면서 저는 영문과를 나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 뭐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뭐 각종 산업 같은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통역사를 일하면서 조금씩은 다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영어는 이제 본인의 시야를 넓혀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특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통역사를 배구단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도 운동 많이 안 좋아하고 스포츠도 안 봤어요. 근데 통역사 일을 하면서 배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배구에 대한 취미도 많이 가지면서 좀 재밌고 인생에 취미도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제가 검색어를 뭐를 넣으면 제가 통역했던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통역했던 용병의 기사가 네이버에 어느 검색어를 조금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스포츠란에 그때 경기에 뭐 승리했던 뭐 용병 인터뷰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자석에 앉아가지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배구단 게임할 때 카메라에 저도 잡혀서 막 작전 타임 때 저 TV에도 나오고 예. 네. 네,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일 뿌듯했던 거는 제가 배구단 그만두고 배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니 왜 지금 여기 있냐? 너 저기 아래 코트에 있어야 되는 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너무 열심히 하고 영어도 막 잘하셔서 되게 내가 TV 볼 때만 눈여겨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것도 아쉽다. 다음에 꼭 배구단 다시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영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아직 더 해야 될 분이 훨씬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공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저기 중국 연변에서 오신 동포분이랑 중국분이세요. 예. 그래서 중국어를 참 많이 접해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할 건데 근데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듣다 보니까 문법이랑 단어를 모르면 아주 답이 없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조랑 그래서 사실 어느 언어든 단어랑 문법이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장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단어랑 문법이랑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어에 조금씩 요즘 알고 있어서 그 단어랑 문법을 제가 어떻게 눈치로 파악도 하고 뭐 주변에 배우기도 해가지고
조금씩 중국어를 알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공항에서 일하고 주변에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일하는데 조금씩 중국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 두려워하지 말고 단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꼭 많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id you recommend English One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현재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음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텐츠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어느 특정 영역만 공부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언어를 공부할 거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네. 하루에 난 말하기 해야지, 듣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난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기, 뭐 이렇게 모든 영역을 이제 골고루 공부를 하면 이제 골고루 성장하고 또 시너지 효과도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불균형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거는 내가 공부한 표현을 많이 써먹어 보는 거. 아,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호스트 앤드류님 거 다 들어봤거든요. 아, 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호스트 앤드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게 그 노트북이랑 핸드폰 다 영어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벌써 그렇게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오히려 그 영어로 나오는 게 좀 익숙해요, 솔직히. 그냥 네, 하는 말이 그래서,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5년 예. 정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게 LG 폰이었어요. 근데 네. 스마트폰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때는 네. 조금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영어는 말 그대로 내가 준비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준비가 당해지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을 시키고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앤드류님처럼 그러니까 노트북은 할 줄 몰라서 아직 못하는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제가 글을 바꾸거나 올리면 다 웬만하면 영어를 쓰거든요. 예. 아니면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섞거나.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뭐 영어를 올렸는데, 라이크 중에 뭐, 원어민이 있다, 아니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되게, 내 컨텐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들었구나, 희열을 막 느끼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갖고 싶어서 영어를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써먹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내가 써먹은 게 들릴 때, 그리고 써먹은 거를 내가 썼을 때 원어민이나 아니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알아들었을 때 되게 기억에도 많이 남고 희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제이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어님들께 제이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만약에 공항에 자주 오실 일 있다고 하면은 저를 분명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볼 수 있죠? 우선은 저는 공항 출입국장에 있는데 공항 예. 출입국장에서 저는 우선 공항 공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선은 제가 그 호스트
분께서 이제 게스트 예. 보니까 이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제 돌아올수록 제가 생각나신다. 지금 원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예. 한번 공항에서 한번 360도 돌아보시다 보면 예. 제가 양복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원리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공항 출입국장에서 있어요. 근데 저는 야간에 일을 안 하니까 6시부터 10시 사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네. 만나 뵈면은 진짜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공항 상주 직원의 장점은 이게 모든 업체는 아닌데 커피나 어느 밥 먹을 때 10%에서 20% 할인이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를 알아봐 주셨던 감사함의 표시로 제가 커피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를 찾아주시려면은 이제 제 이름이 박준호라서 준호 파크이라고 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좀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RRPISM이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서 저 친구 추가해 주시면 네, 뭐 교류도 나누고 뭐 친목도 나누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제이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영어 단어 중에 education이라는 교육이라는 뜻을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단어에서 이 어원이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in은 바깥이라는 out이라는 뜻이고요. duc는 lead,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시고 능력을 발휘를 하는 의미에서 education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취자나 뭐 저나 앤드류님께서도 다 안에 잠재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공부를 하고 더 자기 개발하면서 크고 발전을 시키는 게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단지 추천할 만한 길을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을지는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의 영어 미래, 영어 향상의 미래에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은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I'm gonna say everything English from now on. Probably I believe you all know the English word education. E means out. DUC stands for lead. You should just get things you have in you out and perform with them. You already have such a great potential in you. What really matters to you is that you just make it better and better and bigger. English teachers can only give you the most recommended path you should take. Whether you are on that path or you just stand still with the future of the English improvement. Yeah, that's what I thought about it.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